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저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얼룩아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죠. 두 분 다 운전하시죠? 네. 저는 차가 없어서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그 아침마다 모닝 노크라고 아세요? 아, 그럼요. 모닝 노크. 고양이들이 이제 겨울을 날 때 가장 늦게까지 온기가 남아있는 차에 바퀴 있는 데나 아니면 본네트 있는 데 그쪽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몇 번 병원 앞에서는 끼어 있어서 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불러서 꺼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디에 끼어 있어요? 그 엔진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니까 몸을 녹이고 있는데 정작 들어갈 때는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와서 이렇게 몇 번 사람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만약 사람이 모르고 운전자가 그거를 그렇죠. 가동시켰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죠. 뭐 일단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도 나올 뿐더러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뒤에 이제 수습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과 고양이 모두를 위한 조처라고 맞아요. 할 수 있겠죠. 네네. 이렇게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본네트 이렇게 두드리기. 예, 애가 좀 해야지 놀래서 깨기라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크게 열고 닫기. 네. 예, 이렇게 쾅. 이건 자신 있네. 평소에 크게 열고 닫으니까. 발을 쾅쾅 구르기. 예,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시동을 열기 전에 그러니까 시동을 연댄다. 시동을 걸기 전에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차를 탈 거야. 애들이 뭐 아 그래 너 시동 걸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차를 탈 거야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문을 쾅 닫아서 안에 있으면 나가라는 거죠. 얼른 빨리 깨서 나가라는 거고 이렇게 뚝뚝 본네트를 두들기는 것도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들어갈 거니까 얼른 나가세요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와 고양이 모두 다 안전하게 본네트 이렇게 두드리시고 차 문 여닫는 모두가 이제 고양이 염두에 두신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사람도 고양이도 모두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키티피디와 함께 부르는 동네 고양이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해시태그 이문동 고양이, 해시태그 효자동 고양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동의 이름을 붙여갖고 고양이 이름 불러주면 훨씬 더 사랑스럽잖아요. 일주일에 5분 추첨해서 우리 동네 고양이들에게 맛과 영양을 꽉꽉 채워줄 수 있는 내추럴 밸런스 사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모 PD님 계속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반응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금?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많이 앞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지금 생각난 김에 하셔야 돼요. 금세 까먹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키티피디아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죠. 자, 시즌4 애청자분들이 왜 얼룩아범의 문화산책은 없느냐 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정말요? 으쓱하시겠어요. 그렇다는 분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저요. 우리끼리 이렇게 자급자족하는군요. 예. 그거 있잖아요. 얼룩아범의 문화산책. 이게 없으니까 병원 선생님들도 다 따라합니다. 나 이제 그 병원 어떻게 가? 웬만해서.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동물 전문 출판사 김보경 대표님을 모시고 집사라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두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책공장 더불어의 김보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뵐 줄이야. 이렇게 뵐 여기서 저는 종종 보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 오늘 그래서 일찍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늦게 오셨어요, 예. 얼룩아범님은? 아니 근데 저도 구면이긴 해요. 예. 맞아요. 저희 토요일파 방송- 웃겨보려고 그런 거지 왜 방송에서 늦게 왔다는 얘기를 왜 해요? 저희 꾸미더라고. 요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보경 대표님은 그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셀럽이에요. 엄청난 존경을 하는 그런 인물?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 같아. 절대로 아닌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분들은 타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본인의 어마어마함이 드러나는 거죠. 네.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출판사이길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의지하는가 궁금해하실 텐데 간단하게 추가로 소개를 좀 드리자면 12년 동안 한 40여 권 정도의 이제 동물 전문 서적을 낸 출판사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양이 그림 일기라는
소동물이라거나 이제 노견만세, 소동물 시리즈인 햄스터 등의 대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으면서 그 책이 나온 출판사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저희 출판사 책은 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 관련된 책이 한 부류면 또 하나의 부류는 뭐 다른 동물권에 관련된 동물원 동물이라던가 쇼동물이라던가 유기동물 이런 동물권에 관련된 두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요. 반려동물 책들은 아마 반려동물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키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아플 때 아니면 뭐 좋은 걸 먹이고 싶을 때, 뭐 아니면 강아지들 같은 경우 문제 행동을 할 때 뭐 이런, 아니면 제일 슬픈 거지만 아프고 이제 떠나가야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 이제 이런 게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저희가 잘 모르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뭐 저희가 보고 즐기고 입고 먹고 하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 동물원 동물이나 쇼동물이나 뭐 이런 여러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아마 좀 불편하시는 이야기라 판매량이 확 갈려요. 아무래도 네, 네. 불편하신 이야기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건데 특히 키티피디아 애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은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동물책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동물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출판사에서도 특히 고양이 붐이죠. 고양이 책은 거의 붐이죠. 아마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출판사에도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편집자들이 대부분 집사세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길고양이였다가 집에 들어온 녀석, 지금 17살인 녀석이랑 같이 살고 있고, 동네에 한 5-6마리의 길고양이들 돌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궁금해요. 그 이름? 대장이. 대장이? 네. 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기 시작할 때였는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줬는데 그 애가 나타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먼저 밥을 먹고 다 너무 평화롭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대장인가 보다 하고 지은 이름인데, 얘가 지금 턱시도 고양이, 까만 고양이거든요. 근데 대장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근데 얘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네, 대장이가요, 뭐 저한테 뭐 언니고 어쩌고 막 이런 사람, 대장이 여자였어요. 맨날 그 얘기하세요. 걔가 새끼도 낳았어서 뭐 개딸이 어땠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원래 대장이 전에 그 반려하셨던,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강아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전 처음에 이제 책공장님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 블로그에서 아이디가 이제 책공장이었고, 그 다음에 출판사 이름이 책공장 더불어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출판사를 잘 모르고 있던 분들도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그 책이야라는 책, 뭐 펜로스 책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 때 누구도 동물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차근차근 계속 우리에게 되게 친숙해졌던 동물 전문 출판사인 거죠. 저는 찡이 얘기 듣고 싶습니다. 찡이가 그렇죠. 저희가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찡인 거거든요. 걔가 20세기 강아지예요. 1993년생. 20세기 강아지. 반려동물 1세대 강아지였어서 그냥 걔하고만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미 제가 강아지를 입양을 했을 때도 뭐 강아지랑 잘 사는 법, 뭐 이런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증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한 10살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 그리고 제가 그때쯤 해가지고 저희 언니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뭐 예방접종 부작용이랑 교통사고 이렇게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읽을 책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서를 갖다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니까 거긴 신세계인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이미 반려동물 문화 지금의 우리 수준 정도 되는 거여서 볼 책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책을 갖다가 막 읽고 보고 울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런 책을 내는 출판사를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책공장이었죠. 처음에 책을 내시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넓거나 그렇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거나 시장이 넓어지는 걸 좀 보시면서 동시에 독자들의 인식이 변해가는 것도 사실은 좀 눈에 보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1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해오셨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의 수의사이면서 사회학자인 제임스 어페이라는 수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80년대에 책을 내고 1990년대에 개정판을 내요. 근데 개정판 서문에 미국의 반려동물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다. 10년 사이에 가족으로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10년 사이에 그래서 되게 놀라는 그런 서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와 지금이랑 딱 그런 변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좋은 거네요. 그럼요. 예, 볼 책이 그때 제가 볼 책이 하나도 없어서 책을 내기 시작했었던 거라 그때 어떤 책이 있었냐면요. 개를 고를 때는 코가 촉촉한 개를 고른다. 뭐 이런 종류의 조악한 인문서를 번역한 책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뭐 제가 고양이 관련 책은 저도 웬만하면 동물책을 다 사는데 고양이 전문 책은 못 사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책이 나왔고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변한 거는 저는 최근에 그 뽀롱이? 오월드에서 푸마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나온 댓글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보면서 잘 죽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를 못 죽였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들 거기에다가 동물원 동물 물색 너무 불쌍하다. 얘 뭐냐 뭐 8년 동안 갇혀있다 처음 나왔는데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린 거 보고서 반려동물의 문제는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강아지 고양이들이라 뭐 인식이 계속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데 동물은 그런 인식 변화가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큰 변화만 봐도 예,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바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이미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연 사람들이어서 사실은 할수 엄청난 있어요. 변화긴 하죠. 동물권에 대한 동물권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물 먹을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냥 그 애들이 힘들까 슬플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밥 주고 거기서 재워주는데 뭐가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집도 넌 동물 좋아하니까 주말엔 동물원을 가자라는 게 거의 일과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엄마 저 호랑이 산책하나 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엄마들이 이렇게 불편한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게 저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는 동물원에 가는 게 좀 미안한가 보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고양이 관련해서도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저희 강아지가 그때 17, 19살일 때도 동네 산책을 하거든요. 걔는 떠나는 날까지 동네 산책을 했었는데 그때도 동네 공사하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되게 이상하게 걷잖아요. 애가 많아서 19살이 되면 비척비척 걷는데 저 몇 살이에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9살이요? 했더니 질기게 오래 사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맞아. 귀를 막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저희 동네에 또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집 앞에서 밥을 주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막 오셔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려나 보다 막 이랬는데 이렇게 오시더니 걔 고양이 밥 줘요? 그래서 내가 아유 고양이 엄마네 막 이러시더니 갑자기 핸드폰 이렇게 꺼내시더니 나도 고양이를 키워. 얘가 10살이야. 그래서 약간 소름 돋았어. 예, 나는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불 속에 있어. 막 나 얘 사료 때문에 일하는 거야. 이불 속에 있어. 그렇죠. 되게 큰 변화죠. 예. 근데 좀 약간 좋네요. 마음이. 그래도 무슨 예. 얘기 나올까 나도 겁이 나는데. 근데 우리 김보경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책 출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 관련 도서를 추천해 주실 것 같은 저희가 기대도 있어서예요. 본격적으로 우리 김보경 대표님의 추천 도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뭘까요? 네, 앞에 있는 고양이 그림 읽기. 고양이 그림 읽기. 네. 너무 좋네요. 귀여워. 저거 진짜 재밌어요. 작가가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이제 워낙 식물을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입양하면서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겸 자기가 사는 이야기들을 그림 일기로 그린 건데 그림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글도 되게 좋아요. 되게 간결하게 돼 있잖아요. 네. 스티커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림이 귀여워. 되게 힐링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식물을 그리시던 분이라 네, 여기 보면 맞아요. 표지에 나무가 뒷면에 보면 되게 예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양이도 저기 흰둥이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또 한 애가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림이 둘 장군 나중에 떠나는 아이가 장군이 예. 그 흰둥이가 길에서 사는 아이 예, 들어왔다 들락날락 네네. 하는 아이. 7월 14일. 그냥 이거 우연히 편 건데 되게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이렇게 약간 되게 막 포즈를 아주 섹시하게 잡고 한 마리가 있고 두 마리가 엄청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7월 14일 흰둥이와 노랑이가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장군이가 여유로운 포즈와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둘을 관전하고 있었다. 너무 이게 귀여워. 이 작가님이 보면 뭐가 아, 귀여워. 장점인가 하면 강아지랑 살면 저는 먼저 강아지랑 살았잖아요. 네. 강아지랑은 그냥 대화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걔가 나한테도 사람 말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도 다 알아듣는 네. 강아지랑 그렇게 사는데 고양이랑 살면서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예,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랑 살면서는 좀 이렇게 얘를 되게 오래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게 약간 맞아요. 좀 다른 거였는데 이 작가분이 그걸 관찰하고 그걸 글로 옮기는 그 능력이 되게 좀 좋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정하다기보다 어떤 독자가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의 어떤 성향이 다정함이라기보다 사려 깊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그러면 성공한 덕후 소위 성덕이라는 이세벽 작가님 고양이와 식물을 기르며 기록하는 일러스트레이터신데 이게 저기 책이 되게 잘 팔렸나 봐요. 아, 예, 좀 많이 사랑받고 삼색도 찍었고, 네. 예, 제가 되게 좋아하시던 그 제가 훔쳐보던 블로거셨어요. 그림이 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기획을 예, 했는지 그쵸. 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훔쳐봤는데 그림이 너무 좋고 글이 좋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명륜동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다. 예, 그래서 명륜동 이게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집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대강 어딘지 알겠는 거예요. 저희 동네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나가다 한번 만나겠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섭외를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아, 원주에 있는 명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한국에 명륜동이 꽤 많습니다. 이러시는. 근데 또 좋은 소식은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제 장군이 떠나고 나서 뒤에 다음번에 일기가 계속됩니다가 있는데 그림 일기 2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투어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는데 갑자기 덥석 5마리나 되는 악갱이를 입양하시는 인보를 하시는 바람에 그 이제 인보 일기로 잠깐 1.5 버전으로 예, 그걸 준비하고 있죠. 지금 펀딩 시작했죠. 네, 하고 있는 중이죠. 인보일기. 엄청 네. 엄청 인기 많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림체 되게 귀엽고 이게 되게 묘사가 잘 돼 있다고. 좀 12월에 뭐라고 해야 되나? 글이 짧은데 짧아서 그냥 한번 쭉 읽기 쉽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읽게 돼요. 그때 뭐였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막그 글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많다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광경, 느낌, 그때 받았던 나의 인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림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책이어서 사실은 그 한 페이지의 텍스트를 읽는 거는 시간이 되게 짧게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되게 그림에 좀 오래 머물러 네, 있게 네, 만드는 맞아요. 힘이 있는 책이에요. 그 말씀이 제가 되게 공감이 네,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 선생님, 머물러 있게. 그 작가님이 써준 글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몇 군데 좀 네, 좋아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냥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요. 네.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워 있는 애들. 네, 둘이 다 누워 그냥 이렇게 쓰다듬는 내용인데 멍 때리는 시간에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으면 가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기도 하고 그냥 울기도 한다. 네, 이런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고양이를 키우면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글이 되게 저도 좋아서 만든 책인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모모 PD 막 되게 맑은 눈물을 흘리는 또 있나요? 아, 여기는 저도 보면 저희가 그런 말 생명 존중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동물 활동가들도 그렇고 근데 존중이란 말이 어떤 건가 저도 항상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가님이 표현하시는 거는 장군이의 마음을 얻으려면 물량 공세보다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 그래서 큰 물건을 들고 옮길 때는 놀라지 않게 조금 떨어져서 지나는 것, 안아 올리기 전에 들어 올린다 하며 미리 귀뜸하는 것,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이 장군이의 얼굴을 향하면 주전자 방향을 살짝 돌려놓는 것, 그런 작은 행동을 장군이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이게 존중한다는 게 그가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그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게 뭔지만 알아도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할 텐데. 나 앞으로 이제 청소기 돌릴 때 얘들아 청소기 돌린다. 그러면 이제 난 청소기가 제일 싫어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빗자루질은 안 됩니까? 걸레질이나. 가스불 켠다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그 싱크대에 놀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스불 켜면 놀라요 애들이. 그쵸.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 작가님은. 되게 네. 사려가 깊으시. 그렇죠. 사려 기품이 뭔지를 좀 알겠죠. 네, 많이 배우네요. 뭉클하고. 예, 이게 멋지다. 뒤에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아깝지만 다음 책으로 또 얼른 넘어가 네. 봅니다. 네. 후쿠시마의 고양이? 네. 저 사실은 이거 방송 전에 너무 이거 어떻게 하면 훔쳐갈 수 있을까? 이 밑에 이렇게 찍어야 되나? 그래서 사진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사진 작가 다큐 사진을 오래 찍으셨던 사진 작가의 작품이어서 너무 좋아요. 사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목에 후쿠시마가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후쿠시마에 남겨져 있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 그 전작이 이제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자마자 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찍은 사진들이어서 좀 슬프죠. 놓고 가서 뭐 이렇게 목이 이렇게 목줄을 안 풀어주고 가셔서 그 상태로 죽은 아이들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뭐 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제 배수로에 들어갔다가 애들 몸으로 못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익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슬픈 사진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이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죽을 아이들은 다 죽고 이제 떠날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남은 곳에서 이제 동물을 돌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이거는 사진은 슬프지가 않은데 너무 평화롭고 예뻐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슬픈 장소에서 너무 평화로워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책이 지금 오늘 같이 갖고 나와 주신 책인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네. 저게 이제 직후에 찍은 책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달려가셔서 찍은 이분도 이게 집사세요. 남겨진 동물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획한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후쿠시마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났다고 딱 이렇게 쓰나미가 올려오는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의 동물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저도 말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신 다큐 사진 작가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기서 동물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셨는데 이분은 이제 사진기를 들고서 바로 달려가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하기 시작한 거고 어차피 일본 정부는 저게 기록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사진을 첫 묘사할 수가 사진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너무 안 됐어요. 마음이 아프죠. 전 저 책을 샀는데 한 1년을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고 그 다음번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펴봤는데 한 번에 다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 작년이었나? 지진 난다고 막 그랬을 때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가끔 그러잖아요. 저희 막 전쟁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되게 맞네. 고민이란 말이에요. 저는 되게 심각합니다. 병원에 애들하고 너무 다 많아서, 같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같이 그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방공호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먹을 건 어떡하지? 그리고 예전에 저희 덩치 큰 개가 있을 때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어딘가 피난을 가면 얘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 아이는 20kg가 넘는 아이였는데 내가 얘를 데리고 가는 게 맞나? 어떡하지? 이동장에는 어떻게 넣지? 애들이 놀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미리 앞서서 할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우린 가이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생겼을 때 되게 불편한 내용이긴 한데 저희한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요. 맞아요. 그 재해와 동물의 대피를 관련해가지고 그 스티커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작가님이 링크를 걸어주셔갖고 저도 오늘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현관에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게 혹시라도 집사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걔들을 구할 수 있게 해서 베이비 인더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예 그 포맷이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 반려동물의 이름 몇 마리가 있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아나, 키아라, 고양이 2마리. 그럼 이름을 부르면 어쨌든 올 수도 있어요. 예, 저희 집에 고양이 3마리가 감동이다. 있어요. 구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예예. 이름 아나키아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방묘문이나 이런 데서 딱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스티커가 제작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훨씬 더 많아질 거여서 그때 미국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떠났을 때 그때 자기 애를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대피소에 강아지 고양이 있는 그때 미국에서는 데려갈 수 있는 법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래서 그냥 집에 남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대피소에 반려동물 데려갈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진 게 한 아이가 그러니까 솔직히 집에 모든 걸 놔두고서 식구들이 밖으로 대피를 해야 했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대피소를 보냈는데 걔는 안 돼라고 거기서 이제 요원들이 말을 하니까 얘가 걔를 붙들고 안 된다고 막 우는 그 화면이 미국 전국에 이제 전국에 생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는 재해가 있을 때 대피소에 개고양이는 어느 정도 데리고 갈 수 있게 되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예, 후쿠시마 일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재해가 있을 때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재작년까지는 뭐 전쟁이 난다 언쨌다 했을 때 걔네들 대피 훈련 하잖아요. 그때 걔네들 대피 매뉴얼에 있어요. 반려동물도 가족과 똑같이 우송시킨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으로 이미 그러고서 사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거죠. 없어요. 논의도 없어요. 저 책이 되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 아나키아라를 아나 어머니가 다 데리고 왔는데 보고서에 어디 고양이 새끼 사람 새끼 들어오기도 힘든데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내가 놓고 간 아이들이 남겨진 아이들은 저런 모습으로 지낼 거고 누구도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니까 그거를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저런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책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놓쳤는지를 봐야 이게 예방이 되고 마음이 모아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왜 우리 그 20kg 혹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걔를 해하거나 걔를 식량으로 보거나 그러지 않고 국가에서 오히려 구호 물자를 줄 때 애초에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직은 정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인 거잖아요. 정전도 아닌 상황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대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전쟁이 난다 막 이랬을 때 이제 파주에 계신 저희 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렇게 정말 전쟁이 나면 파주는 바로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곳이니까 정말로 피난 배낭을 싸신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도 굉장히 다급했을 때 피난 배낭을 싸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고양이 캔을 잔뜩 넣으신 거예요. 저도 그때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갖고 나왔다가 아버님한테 무작위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장난하냐?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장난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진심이고 그리고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우리의 생존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고려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후쿠시마의 고양이와 또 더불어 이게 좀 슬프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도 꼭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권 같은 두 권을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그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돼지책이에요. 책공장에서 나온 처음 뭐라고요? 돼지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두 남자가 작은 돼지인 줄 알고 정말 작은 돼지인 줄 알고 입양을 했다가 이 아이가 작은 돼지인 줄 알고 0.3톤이 되는 300kg가 되는 돼지가 되면서 그냥 그것까지는 되게 그냥 웃기는 에피소드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채식을 하게 되고 농장동물 보호소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에스더의 미소가 되게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 대단한 돼지 에스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또 그 봉준호 감독님과도 또 인연이 있다고. 봉준호 감독님과 인연이 있는 건 아닌데 추천사를 되게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옥자와 괴를 같이 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근데 너무 흔쾌히 내년에 나올 기생충이라는 영화 촬영 중이셨거든요.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근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그 바쁜 중에 읽으시고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키포인트를 잡으셨구나. 저는 계속 보면서도
아, 딱 제 마음이구나. 거기 써주신 그 추천사 중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동물이 존중할 때 인간이 동물을 존중할 때 인간의 품격 또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은근한 성찰의 순간들이 챕터마다 반짝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두 남자가 그 작은 돼지인 줄 알고 돼지를 들였다가 이제 이게 커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은 원래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시다가 이제 그쵸. 돼지를 입양을 하게 된 그렇죠. 건가요? 개 2마리와 고양이 2마리 이미 그렇게 작은 집에 그렇게 동물이네 사람이 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돼지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우연히 어쩌다 키운 거죠. 어쩌다. 아, 네네네. 강아지 오래된 친구. 됐으니 그냥 우리 이번에 돼지를 키워볼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올해 되게 연락 한 번 없던 어느 친구가 갑자기 너 미니 돼지 키워볼래? 네가 지금 안 데려가면 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약간 협박성의 이제 메일을 받고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잘 동물을 키우는 거. 불쌍한 동물을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왔고 그 한마디에 그냥 빠져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개고양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살아가면서 닥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말 자충우돌하게 되는.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나키아라 있는데 내가 돼지를 데리고 오면은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궁금해. 개 고양이들도 좀 놀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쵸. 처음에 요만했던 애인데 네, 나중에 네. 이제, 진짜. 무슨 뭐야 이거. 대나무 자라는 속도로 얘가 이렇게 커지니까 다른 동물들과 또 달리 이제 약간 그렇죠. 그 집안의 약간 스타 내지는 시선을 잡아끄는 분위기 메이커 이런 역할을 할것 아무래도 같아요. 잘 모르는 동물이어 습성을 잘 모르는 동물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처음에는 개들은 누구나 다 반기는 애들이잖아요. 가서 이제 막 애써 코에 대고 코 킁킁대고 막 이러는데 이제 고양이들의 태도를 표현하는 게 관심은 있는데 관심 없는 척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딱 이제 고양이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같이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대소변 가리기예요. 돼지는 그냥 자연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잖아요. 네. 대소변 너무 잘 가리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인 곳은 도시거든요. 너무 작은 집이거든요. 집 안에 너무 작은 곳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저 아이의 화장실을 만드는 게 너무 큰일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300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고양이 화장실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하면 되겠어요? 그 화장실의 수준이 아니에요. 방이라고 할 수 있고 저 고양이 똥을 그러니까 돼지 똥을 치우는데 여기서 이제 삽이란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옆에 가로하고서 고양이 모래 치울 때 삽이 아니고 진짜 진짜 일반 삽. 그게 아니면 일반 삽으로 정말 똥을 눈 치울 때 그쵸? 쓰는. 거기다 네, 네. 어쨌든 이게 분변인데 네. 냄새가 이거 어쨌든 어마어마하고. 실내에서 같이 사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어째요? 예, 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보도 없고 그쵸. 돼지 그냥 뭐 10kg, 20kg 한 5, 60kg 되는 아이가 아니고 그치. 100kg, 200kg 넘는 그러니까 300kg나 되는 돼지라는 아이를 집 안에서 반려동물로 그것도 계속 키우는 거에 대한 정보가 진짜 없었을 텐데 그쵸. 대단하시네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가 없는. 이미 개고양이는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도 입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특히 이제 그 화장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에는 포기하려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얘를 포기하면 이건 한 어떻게 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근데 힘들어서. 진짜 그게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네. 예, 예. 쉽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똥은 삽으로 펴야 되고 얘네들이 하루에 11리터를 마시거든요, 물을. 그럼 11리터를 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1리터를 싼다고 생각해보세요. 포기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이제 일단 포기하자. 전 일단 메일이 와도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이게 돼지와 진짜. 관련된 메일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세요. 포기를 하는데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슬픈 거죠. 얘를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대강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두 남자가 이렇게 포개져서 바닥에 누워서 엉엉 울어요. 근데 이렇게 엉엉 울면 걔는 어떻게 하나요? 핥아주죠. 달려와서 나와서. 핥아주죠. 네, 달려와서 막 핥아주죠. 고양이들은 그렇게 이렇게 사람 둘과 개 둘이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막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그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앉아 있어. 계속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역시 고양이. 올라가기 참 좋네. 이러면서 정말
그런다니까.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진짜 울다가 웃다가 정신 없겠네요, 네. 저 책은.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개와 함께 사는 사람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이제 거의 돼지의 최고인 것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연결고리나 접점이 충분히 많은 또 책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딱 폈는데 왜 또 발정기 때 오 마이 돼지 갓. 발정을 겪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이게 너무 궁금하고 뒤에 보니까 또 동네 사람한테는 나름 비밀이었다가 우리가 돼지와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막 이런 진짜 너무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약간 네. 시트콤 같은 이야기. 책 전체는 진짜 시트콤 시트콤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 예. 저 이거 그 서점에 깔렸던 거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페이스가 너무 남다르잖아요. 인상적이고 미소가 그 사진 내내 보면 되게 시종일관 웃는데 너무 귀엽다. 저희는 근데 약간 이걸 보면서 전 좀 약간 잔인한 생각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지머리를 그러니까. 묶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되게 저렇게 예쁜 맞아요. 미소인데 이렇게 뭐 복이 들어오라고 그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니까 저런 걸 하는 거구나 하면서 살짝 좀 미안했어요. 되게 거의 똑같이 미안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예, 예. 표지가. 그래서 네. 낯설지 않아서 네. 그게 조금 이상한 어느 생각이긴 독자분이 했는데. 그랬어요. 저희 그렇게 보면 왠지 거기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여서. 재래시장 가면은요 정말 막 이렇게 네, 대놓고 맞아요. 팔아요. 네, 네. 네, 못 봐요. 자기는 진짜. 장미를 올린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 표지 앞에다 이렇게 장미를 올려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를 저는 이걸 살 생각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안 사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반드시 사야 되고요. 네. 절대 다른 아이디로 이렇게 뭔가 조작 댓글을 달면 안 되고요. 이 책을 이제 키티피디아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해주신다고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역시 대표님이시니까 이게 또 네. 가능하네요. 너무 1인 좋네요. 출판이라 대표가 따로 없습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근데 10분이나 화끈하시다. 와, 네네 대단한 저 돼지 어떻게 에스더를 신청하면 됩니까? 왜 알려고 하요? 저도 여러분만 굉장히 수많은 아세요. 아이디를 예. 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저분 정말 SNS에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대단한 돼지 에스더를 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NS에 해시태그 키티피디아를 다셔야 돼요. 꼭 해시태그 키티피디아 필수고 또는 키티피디아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대단한 돼지 에스더를 읽어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네. 예,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으실 때 얼른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시태그 달아주셔야 되는 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나는 뭐 동물권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많았고 소개를 들으니까 정말 이 책이 너무 궁금하고 쭉 쓰셔도 해시태그를 깜빡하고 안 다시면 저희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볼 길이 반드시 없잖아요.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해시태그 키티피디아 한글로 많이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글로 적으시면 되는 거 아시죠? 10분 추첨해서 자꾸 용감한 돼지로 읽게 돼. 대단한 돼지 에스더 에스더. 드릴 테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하라 그럴까? 잠깐 내 SNS 계정은 너무 노출이 되어 일단 저희 병원엔 20명의 아이가 이분 조심하세요. 모모모 PD님 뭐 조심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진짜 돼지까지 나오면 고양이, 뭐 강아지, 또 동물원 아이들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혹시 계획하시는 책이 있나요? 많죠. 망하지만 않으면 책은 계속 나옵니다. 당장은 번창을 기원합니다. 대표님. 네. 당장은 고양이 책이 많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보일기가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림 작가님이 그리신 우주식당에서 만나라는 그림 에세이가 또 나오고요. 그건 이제 고양이 이야기고 고양이 에세이. 예,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책들은 안락 수 없는 독일 이야기, 안락 수 없는 독일 동물 살처분. 이야기, 예, 살처분 없는. 좋겠다. 예, 그리고 살처분 저희가 2011년에 되게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돼지와 조류독감, 그다음에 이제 조류독감으로 닭이랑 살처분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살처분하고 생매장하고 말이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생매장한 메몰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촬영하신 사진 작가님이 있으셔서 그 처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살 처분 안 하면 어떻게 처분을 하죠? 어쨌든 그 아이들이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뭐 안 되는. 살처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예요. 네. 생매장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저는 살처분 자체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얘는 뭐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걸 그럼 이걸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이거 구구절절히 얘기를 붙들고 하는 것보단 이런 책이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기대됩니다. 다음에 또 올해 말에도 고양이 네. 관련 책들, 동물에 관련된 책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우리 책공장 김보경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신 그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즐겁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동물 이야기랑 책 이야기거든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일타쌍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런 거 같이 줘도 되게 책 선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은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할 것 같고 누가 저 줄 사람은 없나? 오늘 지금 교보문고 가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 지하가 교보문고거든요. 예. 특정 문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올겨울 함께하면 따뜻할 책 소개와 선물 감사드리고요. 늘 어떤 책을 기획하고 출간하는지 들여다보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책공장 더불어 책은 꼭 여러분 집어주세요. 꼭 집어주시고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보경 대표님과의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NS에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해시태그 보문동 고양이, 해시태그 이문동 고양이 여러분 살고 계시는 동네 이름 붙이셔서 해시태그 달아주시면 일주일에 5분 추첨해서 우리 동네 고양이들에게 내추럴 밸런스 보내드리고 있는 거 그 이벤트도 여러분 이벤트 투성인데 뭐든 참여하시면 다 받을 수 있는 이거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항상 그 우측 하단에 네이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민망하다. 아니 뭐가 민망하지 이게? 이게 소롱 누나도 최근에 유튜브 이렇게 채널을 계속 이제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 이제 하셔야 이게 돼요. 프로입니다. 이게 프로다운 유튜버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난 시즌까지는 안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걸 만약에 모모 PD가 나보고 하라 그랬으면 내가 화를 냈을 거야. 네, 맞아, 나를 뭘로 보고 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팩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먹고 못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미리 알려드려야 된다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키티피디아가 마지막 방송이 되는 거죠. 그 저희가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 5회 정도 마지막 시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너무 이제 평상시처럼 이제 웃고 떠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좀 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예정되었던 마무리인데 이 예정되었던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 대신 또 마지막이라고 서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준비해서 나올 겁니다. 또 마지막이 아니고 여러분 곁을 굉장히 질퍽질퍽 저희 계속 늪처럼 맴돌 것 같은 질척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깜짝 소식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 회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그리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